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김혜림 원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연휴도 지나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한 가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의 유서분 밸런스가 깨어지고 또 기온과 습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피부 질환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드름의 발생 원인입니다. 여드름은 정확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과각화 현상이 일어나서 증가된 각질이 모공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피부 상태에서는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 이상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모공 주변에 위치한 피부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과다한 피지를 좀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기온의 차가 아침 저녁으로 크다 보니까 피부가 그런 정상적인 작용 기전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스스로 배출을 할 수 없게 돼요. 수분이 또 부족해지고 건조한 증상과 동반해서 각질이 모공 입구를 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포라고 부르는 여드름 씨앗이 모공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또 오랜 기간 또 방치하게 되면 박테리아도 증식하게 되고 또 여드름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피지가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곪게 되면서 화농성 여드름의 단계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의 진행 단계입니다. 우선 여드름은 비염증성인 면포성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염증성인 구진성 여드름, 농포성 여드름, 결절성 여드름과 마지막 낭종성 여드름까지 진행하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먼저 면포성 여드름은 우리가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피지가 모공 속에 딱딱하게 굳어서 존재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아직 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마나 볼에 좀 자주 생기고요. 직경은 한 1에서 3mm 정도로 아주 작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구지성 여드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할 때 구자는 언덕 구자를 뜻하거든요. 염증이 심해져서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볼록 튀어나와서 언덕 같은 모양을 하기 때문에 구진성 여드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구진성 여드름 단계에서부터는 함부로 짜게 되면 여드름균이 더 증식하거나 여드름이 퍼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진성 여드름에서 이제는 세균 감염까지 일어나서 농이 생기게 되면은 농포성 여드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농포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드름균이 피지샘에 침투해서 벌써 염증이 심해져서 농까지 좀 발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포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색소 침착이 남는다거나 또 여드름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압출을 한다든지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포성 여드름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염증이 아주 심해지게 되면 결절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의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낭 내벽이 다 무너져서 여러 개의 여드름이 합쳐진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표피나 진피가 모두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 흉터가 또 심해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고 염증이 가장 심한 단계, 화농성 여드름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드름을 발생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의보감에는 명당도라고 하는 그림이 실려 있는데요. 얼굴의 각 부위를 오행의 배속에 따라 나누어 주고 각 부위의 명칭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우선은 오행 배속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마 같은 경우는 얼굴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장 중 심장에 배속을 하고요.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장 중에 비위장에 배속을 하고 턱 같은 경우는 얼굴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므로 오장 중에 신장에 배속을 하게 됩니다. 또 좌간 우폐라고 해서 왼쪽 볼은 간장에, 오른쪽 볼은 폐장에 배속을 하게 됩니다. 여드름도 발생 부위에 따라 이렇게 오장의 기능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마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열이 과도하게
몰려서 생기는 경우로 주로 염증성으로 나타나고 환홍되기가 쉽습니다. 또 열감이 좀 위로 뜨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간지러운 증상을 동반하기도 쉽고, 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불면증이 생기거나, 또 반대로 혈액순환이 너무 저해돼서 수족냉증 같은 증상들도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이제 턱 여드름은요, 대장 기능이 저하돼서 생길 때가 제일 많은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변비나 잦은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대장 경락이 지나가는 턱 쪽에 큰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위장에 해당하므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통증을 동반하고 열감과 발적이 같이 동반되는 큰 뾰루지 같은 여드름들이 코끝에 많이 생길 때가 많고요. 또 볼 여드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과다해서 간기가 울체되면서 생성되는데 양쪽 볼의 외측이나 광대나 관자놀이 쪽에 호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주관하는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인체 내에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여드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입 주변의 여드름은 자궁과 소장의 기능이 저하될 때 생길 때가 많은데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같이 병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사상 체질에 따라 여드름을 또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태양인의 경우에는 태양인은 이제 건성 피부인 경우가 많고 피부에 주름은 거의 없지만 얼굴에 좀 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안색이 좀 붉어지고 간지럽다거나 또 여드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인들은 대장의 기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변비나 설사 증상이 같이 나타날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대장 경락이 모인 볼이나 턱 쪽으로 여드름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 태음인의 경우는 모공이 크게 발달되어 있어서 피지 배출량이 많은데요. 또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얼굴이나 피부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 장애나 혈액 내 독성 물질로 인해 기의 순환이 저해돼서 간열이 치성하게 되면서 간 경락이 지나가는 양쪽 볼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소양인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예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열이 많아서 이마나 얼굴 전체에 작고 붉은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열이 위로 오르다 보니까 반대로 하복부는 건조해질 때가 많아서 변비가 생겨서 장독이나 폐비 열독에 의한 여드름이 생길 때가 많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위장과 장이 좋지 않거나 자궁이 허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이 약하고 추위를 많이 탈 때가 있는데요. 특히 또 피부로 노폐물을 잘 발산시키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생리불순 등으로 순환장애가 생기게 되면 피지의 분비량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피지의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드름들을 문제점으로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드름을 체질이나 발생 부위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고 한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여드름은 크게 원래 기운이 강한 장부가 또 기능이 더 과항진되어서 발생하는 실증의 증상과 또 기운이 약한 장부가 기능이 더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허증의 증상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실증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체내의 열을 발산시켜서 열독을 제거하는 한약을 써서 치료해 주는 것이 좋고요. 허증으로 발생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는 약을 써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재생력을 북돋아주는 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약뿐만 아니라 체내의 전기를 좀 보강하고 안면에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약침 치료를 병행한다거나, 또 얼굴의 여러 혈자리에 침을 직접 자입하여서 얼굴의 열을 좀 발산시키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 재생침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여드름 색소 침착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 얼굴의 각질을 얇게 벗겨내는 미세 약초침 치료를 또 같이 해준다거나,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을 좀 개선시키고 피부 염증을 좀 진정시켜주는 흔히들 MTS라고 알고 계시는 미세 다륜침 치료를 병행해 주시면 여드름의 염증을 억제할 수도 있고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 흉터를 또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체질별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드름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또 환자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받거나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또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압출을 과다하게 한다거나 또 과다한 스크럽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체질별, 부위별 여드름 치료의 장점은 그 환자분들이 내 여드름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약물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 몸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 증상의 악화나 재발을 막기 위해 내 몸에 맞는 섭생법을 좀 지켜주신다거나 혹은 또 과로를 피하고 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좀 피한다든지 자극적인 기호식품들을 주의하시는 것도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강한 의사 김혜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